2인 전중 한 작가님 모셨습니다. 서영아과 한태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랑이를 비롯해서 멸종 위기 동물을 소재로 해서 작품 활동 중인 한태희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랑이 그리고 멸종 위기 동물을 소재로 한다는 게 참 새롭습니다. 우선 작가님께서는 그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어릴 때 같이 사셨던 삼촌분들이 미술 전공자셨어요. 그래서 그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고요. 그런 그림들 보고 동경심이 있었고 나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면서 이제 꼬맹이 때부터 조금씩 그려본 것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혹시? 유치원생 그때쯤부터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역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걸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가님들의 작품을 미리 좀 몇 점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굉장히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의 대비가 극명하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잘 보셨는데요. 제가 이전 어떤 작품들의 테마가 자연의 이치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보자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는 그런 순환이잖아요. 그 네. 순환을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사라져가고 또 생을 마감하는 것들은 모노톤, 흑백톤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것들 아직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표현은 컬러를 넣음으로써 그런 어떤 색의 대비에 의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생명을 뜻하는 저 빨간색이나 이런 색깔들이 훨씬 더 쫙 돋보이는 네네. 것 그런 같아요. 효과도 있죠. 네. 근데 유독 이 동백 빨간 꽃은 더 빨갛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의도하신 걸까요 혹시? 더 이제 강렬한 느낌, 이제 나머지 모노톤으로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느낌에 대비해서 대비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이제 저 동백은 여기 오동도인가요? 오동도에서 찍은 사진을 동백을 기반으로 그림을 아. 그리신 거예요. 네네. 왠지 더 그렇군요. 예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작품. 궁극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위에 존재했던 존재물들의 영향을 받고 이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자연 소재로서 그런 것들을 나타냈는데 예를 들면 뭐 고목 같은 경우는 한때 풀을 얻고 뭐 열매도 맺고 뭐 그늘도 제공했고 했지만은 이제 생을 다 해서 점점 이제 부스러지고 사그러지고 하는데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한 양분들이 또 다른 꽃과 또 다른 어떤 나무에게 새싹에게 양분을 주고 이제 사라져 가잖아요. 네. 그래서 희생과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제로 해서 이제 담은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군요. 네네네. 호랑이랑 멸종위기 동물들은 왜 그러면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꽃은 지면 다시 피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자연 파괴가 이제 심화되고 그런 오염도 심화되고 하면서 멸종 위기 동물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로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담아보자 화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이런 생각들을 공유해보고 어떤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쭉 이런 식으로 작품 방향을 잡고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걸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항상 작품에 임하면서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주면 좋겠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 많은. 이제 그러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정성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겼을 때 보는 관람객들은 감동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 할 때 또 중요한 게 많은 분들 이제 모셨습니다만 그 소재가 정말 가지각색이세요. 다양해요. 그렇죠. 영감 받는 것도 다 달랐을 거고 네네. 살아온 역사도 다르셨을 테니까 네네. 작품의 소재 아까 뭐 오동도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주로 그렇죠. 어디에서 좀 따오시는지요? 과거의 어떤 아까 희생,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의 작품들은 제가 이제 고향이 구례이고 지리산 자락이기 때문에 숲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나무나 이런 그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오고 가면서 봤던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주제를 넣어서 이제 표현했고 이제 근작 같은 경우는 제가 처가댁이 여수거든요. 여수에 이제 그래서 자주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주변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네. 바다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바다 이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서
사색을 많이 합니다. 다음 작품들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영감을 많이 얻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전시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작가님이 여러 작품 활동을 해 오셨을 텐데 그중에 좀 가장 애정이 가고 인상 깊었던 작품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인상 깊은 작품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 5년 뒤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오. 받게 됐습니다. 운 우와. 좋게.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인상이 남냐면 사회초년생 그리고 화단에 이제 처음 등단을 하면서 어떤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선보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네. 어떤 기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충분히 고안을 해서 표현한 작품이었고 또 그러한 주제, 아까 안내해드린 그 주제를 또 담은 작품이었고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러한 상을 받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상 깊습니다. 희생 희망이에요. 네네. 제목이. 네네. 예. 저 작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희생, 희망. 희생 희망. 최근까지 이어온 작품과 결이 상당히 비슷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상을 받았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30. 그럼 네. 그동안 쭉 이 30살 때 처음 가졌던 이 인상을 갖고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의 인상. 그러니까 이 이전부터 그러한 테마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완숙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수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작품들이 이후에도 쭉 이제 이어져 오다가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제 멸종위기동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화가로서 그런 어떤 작품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장면은 혹시 어디에 있는 것을 따와서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신 건가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숲속에 이제 생을 다해서 넘어져 있는 나무 또 그 거기에 사이에 이제 피어있는 피어있는 꽃 네, 이곳을 포착을 해서 보통 이제 저런 장면들을 많이 안 보죠. 네. 다른 분들은 그냥 화사한- 멀리 있는 가지랑 이파리들을 보니까 또 잘 가꿔진 길을 보통 보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예쁜 꽃들, 화사한 맞아요. 꽃들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제 이제 시야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시로 돌아오면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좀 보여주십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작품 수는 25점 되고요. 아까 제가 뭐 상 받았던 그런 테마, 그러한 류의 그림하고 최근에 이제 근작인 동물, 멸종위기 동물 시리즈 뭐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품을 뭐 그리는 과정, 제작 기법들도 좀 궁금해요. 네네. 보면은 호랑이 같은 건 굉장히 사실적이어서 너무 네. 사진 멀리서 같아요. 보면은 그냥 사진 아니야 하실 것 사진이랑 뭔가 같거든요. 합성해 놓은 그런 느낌도 좀 네. 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 작품을 보면 털을 하나하나 이제 조각을 한 건데 보통은 캔버스 조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세히 보면 마띠에르가 다 살아 있거든요. 털에 한 올 한 올 그런 네, 네. 입체로 표현됐고요. 네. 그래서 원래 캔버스나 패널에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봤던 뭐 호랑이 작품, 그다음에 사자 작품 이러한 작품들은 투명 아크릴 판을 네. 위에다가 조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물감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매끄러우니까. 네. 거기에 이제 특수 또 마감 처리를 하고 물감이 들어가게 안료가 입히고. 먹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작업 과정 시간이 굉장히 좀 꽤 오래 걸리는 그러겠어요. 편입니다. 호랑이 사진 그림이 사진이라고 할 뻔했어요. 호랑이 그냥 그림이 봐도 다시 봐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속 나와서 질문 드리는데 네. 호랑이는 아까 뭐 멸종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담아주셨다고 했지만 또 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는지. 일단은 그게 이제 주 테마이기도 하고 제가 야생 동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호랑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네. 용맹스러움도 있고 뭐 천하를 이제 호령한 그런 영물이다. 그다음 명예와 권위를 뜻한다. 이런 친숙하기도 의미도 있고. 하고요. 그렇죠. 네. 신속하기도 하고 일단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멋있고. 네, 생김새, 조형적인 어떤 생김새, 그다음에 컬러, 블랙과 어떤 오렌지 톤의 어떤 대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래서 더 호랑이를 화폭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시대와 반영된 호랑이의 의미 부여도 있다고 사회적 메시지가. 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굉장히 어떤 첨단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첨단 시대가 이제 도래했지만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발달된 기술로 호랑이 털 한 올조차 사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동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97%였던 호랑이가 이제 멸종이 돼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개체수가 3,200마리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아름답고 멋있는 동물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담고자 했습니다. 네. 쭉 작품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해오셨는데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항상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대략 제가 한 20건 정도 개인전 포함해서 와. 20회 한 해예요? 정도 전시를 바쁘셨네요. 여기저기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봐주시고 좋은 평도 해주시는데 일반 관람객들도 이제 좋게 봐주시는데 특히 미술 전공자분들이 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로워하시고 담겨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실제로 이제 작년 6월경에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네. 예, 유명한 모 평론가 분께서는 작품을 이제 보시고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연락을 이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작품에 담긴 어떤 여러 메시지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큰 어떤 전시장의 기획 전시도 추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예, 힘이 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좋게 봐주신 여러 관람객들, 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여수 전시가 끝나고 올해도 이런 여러 전시들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네, 이제 올해 6월경에 북경 베이징 아트쇼에 출품을 할 계획이고요. 또 6월달에 광주에서 개인전이 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6월 계속 6월이네요. 작년 6월에 바쁘시겠어요. 6월에 초대 개인전을 해주신 갤러리에서 올해도 다시 개인전을 하자라고 또 연락을 주셔서 거기도 출품할 계획이고 여러 어떤 단체들에도 예, 열심히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좀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작가님한테 그림이란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에요. 식상할 수도 있지만 예, 제 삶의 일부죠. 예, 그리고 여러 관람객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식상한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런 작가로 남고 싶다. 아, 이런 작가. 이러한 작품을 표현한 작가이구나. 한태희 작가는 이렇게 바로 인식될 수 있는 작가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긍정적인 메시지,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조금이라도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작가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생과 희망이라는 글자를 그래도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난 후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새해잖아요. 네. 새해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새해 바람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제발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일상생활이 원활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로서 예술하는 작가로서 많은 예술가들이 더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먼저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기획 전시를 열어주신 박은경 아트 디오션 갤러리 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청자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안녕이 깃들길 바라고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전시 중인 공간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호랑이 기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작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6월 달에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네네, 열심히. 자, 서양 화가 한태희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